몰이라는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번 문제. 3번 문제를 풀기 전에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위가 mol이고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기본 양이라고 이야기했지. 그 1몰은 질량으로 나타내면 얼마다? 예를 들어서 H2O 같으면 화학식량 18에다가 그래로 친 18g이 1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 그리고 H2O 1몰 안에는 수소가 몇 몰 있어? 수소가 2개 있으니까 2몰. 그리고 산소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산소는 1몰.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그럼 수소는 질량으로 얼마냐? 수소의 원자량 1에다가 g을 붙인 1g이 1몰이니까 2몰은 당연히 얼마야? 2g 이렇게 되겠지. 1 곱하기 2에서 산소는 몇 g이야? 16 1몰이니까 그대로 16g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물은 수소 얼마야? 수소 2g과 산소 몇 g으로 이루어져 있다? 16g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알겠어? 그럼 수소 2g과 산소 16g으로 이루어지면 화학식이 얼마냐? 거꾸로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몇 몰인지 알면 되니까 2g을 뭐야? 수소의 원자량 1로 16g을 산소의 원자량 얼마로 나누면 산소의 원자는 16g에 1몰이자. 1몰이 16g. 얘는 수소는 어떻게 돼? 1몰에 1g이니까 맞지? 이렇게 나눠주면 몇 몰 나와요? 얘가 2몰 대 산소가 얼마? 1몰 이렇게 나오지. 1몰 수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분자식이 어떻게 돼? H2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량과 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이 문제를 토대로 해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혼합물이네. 혼합물인데 누구하고 화학식을 또 이렇게 나타냈지. 문자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2대1로 결합된 물질하고 2대2로 결합된 물질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타내었을 때 두 가지가 섞여 있단 말이지. 용기 내에 두 가지가 섞여 있다. 누구하고 섞여 있는 혼합물이란 말이야. X2Y와 X2Y2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라는 거지.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두 가지 물질이 섞여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묻는 거 보면 원자 수를 물었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결국은 양을 물었지. 우리가 양을 물었다. 양을 물었어요. 이 언니 늑대가 양을 물게. 에이, 무슨 말 하노 지금. 자, 양을 물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얘가 몇 몰인지 알아야 되지. 결국은 몇 몰인지 알게 되면 그 몇 몰로부터 양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같은 물질에 대해서 질량이 이렇게 2배가 되면 우리가 모르는 물질, 이 물질에 대해서 뭘 모를 때 몇 몰인지 모를 때가 그럴 때는 미지수로 놓지. 얘를 A라고 놓게 되면 A몰이라고 놓게 되면 이 A는 당연히 질량의 2배니까 양이 2배 아이가? 그럼 뭐가 되겠어요? 2A몰 이렇게 놓게 된다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X2Y2 얘가 어떻게 돼? 2B몰 이렇게 되겠죠. 얘는 B몰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뭐 쓸 때마다 몰 이거 계속 쓰지 말자. 이제 뭐야? 양의 중심이 몰이니까 몰을 그냥 수로 그냥 나타내도 안 되겠어요. 그러면 용기 내 전체 원자 수가 19N, 14N 이렇게 됩니다. 요럴 때는 그냥 N을 1로 놓고 이걸 19, 이걸 뭐 14 이렇게 풀기 편한 대로 숫자를 놓고 풀면 돼요.
전체 원자수니까 전체 원자수 하나만 한번 봅시다. x2y, y가 A몰 있으면 요때 원자수는 어떻게 되노? 자, 분자수가 A몰 있잖아. A몰에다가 구성 원자수가 얼마야? 2하고 1이니까 3이제 3A 플러스 여기 섞여 있잖아. 얘하고 섞여 있으니까 2B몰이 있는데 구성 원자수가 4니까 뭐야? 8B는 얼마? 19 이렇게 되지. 똑같지? 2A몰이니까 3이니까 6A 플러스 4B는 14. 이 둘을 풀면은 A가 얼마가 된다? A가 1, B가 얼마가 된다? 2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1이고 B가 2면은 다 나왔어요. 지어볼까? 뭐 지우고 다 나왔지. 그러면 얘가 몇 몰이야? 얘가 1몰, 얘가 어떻게 되노? 2몰, 얘가 2몰, 얘가 4몰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뭘 물었어? 전체 Y 원자수만 물었지. 그럼 나에서 Y 원자수는 어떻게 돼요? 나에서 2몰이 여기 한 개 있지. 2 플러스 2, 4, 6. 그리고 가에서 Y 원자수는 1 플러스 8, 9는 얼마가 된다? 3으로 나누면 2분의 3. 이렇게 해서 답은 2분의 3 이렇게 구해진다입니다. 선생님, 이 문제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자, 물질을 섞어놓고 양을 물었지. 물질 두 개를 섞어놓고 양을 물었을 때는 몇 몰 몇 몰인지 결정해야 된다. 잘 모를 때는 그 몇 몰 몇 몰을 뭘로 놓는다? 미지수 A와 B를 놓고 푼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4번 문제네. 4번. 이거 옛날 문제입니다. 자,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 보시면 기준 요거제. 이거 뭐야? 요렇게 적는 게 맞죠? 그리고 얘를 얼마로 정했노? 12로 정하고 뭘 나타냈다? 다른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서 탄소 12 대신에 기준을 누구로 하면 16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지. 그래서 12탄소의 원자량을 12로 하는 기준을 16탄소의 원자량을 16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야. 자, 원래 우리가 그때 12탄소를 기준으로 하면 산소의 원자량 얼마? 15.995다라는 거지. 995다. 근데 이렇게 되면 말이지. 산소의 원자량이 16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이지. 자, 원래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에서 탄소를 기준으로 할 때는 15.995에서 16으로 되었지. 그러면 당연히 탄소의 원자량도 어떻게 되노? 탄소의 원자량도 상대적인 질량이니까 산소가 커지면 당연히 탄소도 어떻게 돼? 12보다도 더 큰 값을 가지겠지. 큰 값을 가진다 맞지? 탄소의 원자량도 12보다 큰 값을 가진다. 자, 그러면 1번 기준과 2번 기준을 적용했는데 탄소일몰을 완전히 연소시켰다. 자, 탄소는 산소하고 반응해서 완전히 연소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CO2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기준 1번에서 기준 2번으로 갈 때 이게 탄소의 양이 많아졌지 맞지? 많아졌나? 맞아. 이게 어떻게 되나? 아까 전에 12였을 때하고 12점 얼마로 더 많아졌겠지? 많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 많은 양이 반응물이 많으니까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분자수도 많아지고 당연히 많은 양이 반응해야 되니까 소모된 산소의 질량도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밀도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성되어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많아지더라도 질량 M으로 표시한다. 부피도 어떻게 된다? 질량이 커지면 부피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V분의 M은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디귿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선생님 저번에 뭐라 그랬어?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라 그랬어? 12라고 했지 맞지? 12라고 했어. 요걸 12탄소를 12라고 정했잖아. 이 안 변해.
내가 아무리 뭐야 이걸 24로 하자. 만약에 24로 하면 이때는 수소의 원자력 1이었지만 24로 하면 수소의 원자력이 어떻게 되노? 질량 B이기 때문에 수소의 원자력이 지금 2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거지. 뭐 2가 되면 뭐하노? 실제 질량은 바뀐다 안 바뀐다? 그렇지. 실제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 이걸 알아둡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몰과 기체의 부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봐봐. 몰과 기체의 부피. 야, 우리 맨 처음에 뭘 했어? 몰과 뭐에 관해서 했어? 수에 관해서 했지. 이때 아보가드로 수가 나왔잖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러니까 몰하고 또 뭐 했어? 몰과 질량이 나왔지. 질량은 어디에다가 몰 질량은 화학식량에다가 그램을 붙인 거. 이건 물론 1몰이겠지. 자, 이제 뭐 한다?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지. 1몰이라는 양은 기체의 부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 그걸 물은 겁니다. 당연히 기체는 질량보다 뭘 측정하기가 쉽다. 부피를 측정하기 쉽다. 기체의 부피로 그 속에 포함된 기체 입자수를 알 수 있을까? 아보가드로란 사람이 온도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every gas 모든 기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여기 분자의 개념이 나옵니다.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무슨 말이냐? 자, 온도 압력이 같다. 여러분 기체의 부피 있잖아요. 기체의 부피 중학교 때 배웠잖아. 자, 기체의 부피 한번 보자. 기체의 부피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어디에 이런 데다가 기체가 들어있어요. 뭐 평면에 이렇게 그리자. 자, 요런 용기 안에다가 기체가 요만큼 들어있어요. 안에다가 기체 들어있다고 뭐 요렇게 들어있다고 하자. 자, 여기서 요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2리터라고 하자. 2리터. 부피가 2리터라고 하자. 여기 몇 기압이고 1기압이다. 자, 압력을 2배로 하면 압력을 2배 2기압으로 하면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 1리터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법칙이야? 압력을 2배로 하면 부피가 반으로 준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지. 보일의 법칙. 그리고 얘를 가열하면 어떻게 돼? 가열. 가열하면 부피가 어떻게 되노? 가열하면 즉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정리해보자.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냐 하는 말이지.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냐? 뭐가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가 배운 거는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가 변화시킨다? 온도, 그리고 압력. 얘는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개 더 있대. 나머지 한 개는 무엇인가? 라는 말이지. 그럼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뭘 바꾸면 기체의 부피가 바뀌겠노? 라는 거지.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니들 질문에 대답해봐래. 요렇게 있어요. 여기 온도 압력이 똑같아. 기체가 3개 있어. 요때 1리터야. 3개 있어요. 그러면 야도라. 웨이스님. 여기서 6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6개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기체 분자 수가 2배가 되지. 그럼 몇 리터라고 하노? 2리터라고 하지. 이거 알 거잖아. 2리터. 뭐가 일정할 때?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변화시키지 않는데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뭘 넣어놨노 지금? 양을 몇 배로 했어? 3개에서. 양을 2배로 했지. 기체의 양을 2배로. 즉 몰이잖아. 기체의 양을 나타내는 게 몰이잖아. 몰. 얘가 만약에 1몰이면 얘는 몇 몰이야? 여기 1몰, 여기 1몰, 2몰이지. 2몰인지 알기 때문에 니들이 뭐라 그랬어? 2리터 이렇게 된다라고 했지. 그럼 1리터에서 2리터가 된다는 건 뭘 뜻하느냐라는 거지. 어떤 조건에 깔려있다?
같은 부피 속에 포함된 분자수가 똑같다는 가설이 깔려있기 때문이야. 나중에는 법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다?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부피까지 같으면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근데 요 말하고 똑같대. 뭐하고 똑같노?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부피는 어디 비례한다? 볼륨이죠. 부피는 n이 뭐냐 하면 몰, 즉 기체의 양에 비례한다는 거지. 얘가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요것도 아보가드로 법칙. 그리고 온도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얘도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법칙이다. 온도, 압력, 부피가 같을 때는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말이지. 기체 종류의 관계가 없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원제에서 0도시 1기압이라는 조건을 두고 그리고 얼마? 1몰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를 해볼 게 얼마다? 22.4리터다. 그리고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되겠지. 뭐에 관계없이 기체의 종류. 조건은 기체인데 뭐하고 관계없다.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22.4리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 가지 다 했디. 기체 수, 1몰이 얼마만큼 나타내는지 수, 질량, 기체의 부피까지 마스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그림 알겠습니까? 온도 압력이 똑같을 때 산소 분자 1몰이든지 이산화탄소 분자 1몰이든지 항상 부피가 얼마야? 22.4리터이다 라는 거지. 알겠나? 선생님, 그러면 요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공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 한 가지 알아봅시다. 온도 압력이 같은 조건에서 뭐까지 똑같다면 22.4리터 이렇게 똑같다면 질량비라고 하는 거 위에서 한번 보자. 질량비가 어떻게 돼? 한 개는 산소잖아. 산소 몇 몰이야? 산소 1몰이잖아. 산소 1몰을 질량으로 니들 어떻게 나타내요? 산소 분자 이산화탄소 질량비 어떻게 돼? 32g 화학식량에다 얘는 어떻게 돼? 44g. 그러면 32대 44네 맞지? 비니까 그램 없애면 분자량은 어떻게 돼요? 선생님 분자량 산소의 분자량 32 이산화탄소 44 분자량의 비하고 질량비하고 똑같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어떻게 돼? 22.4리터로 똑같다 했잖아. 22.4리터로 똑같네. 지금 여기서는 그리고 부피분의 질량의 밀도잖아. 32g, 44g. 비를 나타내면 이거 다 하면은 비는 똑같잖아. 그래서 온도, 압력 그리고 부피가 같을 때 질량비는 분자량비, 밀도비이다. 이걸 기억을 해두십니다. 했나? 자, 오늘 한 거 하고 분자 양하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1몰이 대체 뭐냐? 1몰이 대체 뭐냐? 뭡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거시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지. 원자하고 분자의 세계는 미시 세계. 원자 분자 이렇게 되게 작게 하니까 맞지? 근데 우리는 이 원자와 분자를 거시 세계에서 다루어야 되잖아. 그러면 뭐가 필요하단 말이야? 눈에 보일 만큼은 돼야 될까 이가. 그래서 그 눈에 보일 만큼 되게 뭘 사용한다? 몰이라는 묶음 단위를 사용한단 말이지. 적어도 얼마? 수로 하면 10의 23승계 개수는 이렇게 되고 질량은 어떻게 돼? 화학식 양에다가 뭘 붙인 거? 그램을 붙인 양만큼이 1몰이고 만약 기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부피 예를 들어서 22.4리터다 라는 거지. 1몰이 몇 도시에서 0도시 1기압에서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22.4리터이다.
결국은 뭐야? 요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지. 와, 쌤 이걸 알기 위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어려운 길을 왔는가요? 이거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몰에 관한 공부입니다. 자, 오늘은 요 한 페이지만 합시다. 9쪽 CU 10쪽